이번의 답은 1번으로 하죠. 자, 지난 시간에 1번부터 설명을 좀 했었는데 1번만 하다가 말았지 않았나? 1번 안 하지 않아요. 아예 안 했나? 네. 왜 아예 안 했지? 제가 아몬드 2개 하고 끝냈어요. 그만만 치고 끝났어요. 무슨 답을 맞춰보셨어? 답도 안 맞췄어. 그냥 5번. 1번에 5번이라고 1번에 5분 물어보고 그냥 끝났어. 앞도 뒤도 없이. 1번에는 5번이야. 자, 1번 문제 보시면요. 1번은 우리가 이제 맨날 하고 있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파동. 그래서 파동 중에서 파동의 성질 5가지가 있거든요. 중학교 때 배운 성질은 3가지밖에 없어요. 뭐 있어요? 직진, 반사, 굴절. 그러면 여러분들 적어도 면접에서는 직진, 반사, 굴절을 기준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얘는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건 뭐에 대한 얘기예요? 1번은? 이건 간섭입니다. 직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고요. 빛은 언제 직진해요? 영상 매질이 같을 때. 아쉽다. 자, 같은 매질을 통과할 때, 자, 같은 매질을 통과할 때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굴절이 변하지 않을 때. 속도가 맞아요. 파동의 속력이 변하지 않을 때는 직진합니다. 자, 직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림자라고 했죠. 자, 이 그림자가 지구에만 나타나지는 않아. 우주에도 나타나.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게 식현상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지구와 파트에서 식현상이 일어날 때 일식과 월식 언제 일어나고 매달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알아. 됐죠? 자, 근데 우리가 식현상을 볼 때요. 일식과 월식 중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언제가 더 길어요? 월식일 때가 훨씬 더 깁니다. 왜냐면 달이 만든 그림자보다 지구가 만든 그림자의 폭이 훨씬 더 넓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는 데 걸린 시간이 훨씬 더 길어. 그래서 월식은 하루 중에 언제 일어나죠? 당연히 밤이겠죠. 달이 가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월식은 밤에 모든 나라에서 보여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됐니? 자, 하지만 일식은 낮이 모든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월식이 일어날 때 개기월식이에요. 달이 완벽하게 가려지지 않습니다. 달은 다 보입니다. 개기월식일 때도. 그래서 달이 어떻게 보이죠? 붉은 달로 보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실제로 위치상으로는 보이면 안 돼. 됐어? 위치상으로는 절대로 보일 수 없는 위치야. 이렇게 햇빛이 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구가 있고 여기에 달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보일 수 없지만 보이는 이유가 지구의 뭐에 의해서? 대기에 의해서 빛이 뭐해서? 굴절해서 보이는 거예요. 되겠어? 이때 달은 붉은 달로 보입니다. 되겠어? 이런 다양한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달과 태양과 지구 사이의 위치 관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식현상도 있지만 지구에는 조석현상도 있어. 기억나죠? 네, 그래서 달과 태양과 지구가 일직선상에 있을 때 기조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살이야, 이 새끼야. 살이. 병신 새끼야. 그래서 네. 자, 반달일 때는 나타나는 현상이 조금이야. 맞아? 조금밖에 조차 차이가 없는 거잖아. 어떻게 조금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이 새끼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조석 현상이 나타나는 주기가 12시간이 아니고 12시간 25분이야. 25분이 더 붙는 이유가 달이 공전하는 동안 지구가 따라잡아서 네. 달이 공전하는 동안 아니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 달도 뭐하니까 공전하기 때문에 그 달이 공전한 만큼을 따라가기 위해서 25분 더 걸려요. 뭐 이런 얘기들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되고요. 실제로 모든 바다에서는 기조력은 다 생기는 거잖아요. 민물, 썰물은. 하지만 그게 우리 눈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바닷물의 양이 작아야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안선이 대단히 복잡해야 돼요. 그래서 해안선이 복잡한 걸 우리가 리아스식 해안, 우리나라 어디? 서해안이야. 자, 서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한데 동해안은 완만해. 뭔 차이일까? 수심 바다가 된 지 얼마 안 됐어. 동해안은 바다가 된 지 오래 전이지만
서해안은 신생대 때 말에 빙하가 녹아서 그제서야 바다가 됐어. 맞아?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침식이 던졌다. 그쵸. 파도에 의해서 퇴적 침식이 일어나는 정도가 됐어. 네, 짧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해안선이 복잡하면 왜 단조로워져? 파도에 의해서? 이것도 그 파동 파도의 굴절. 굴절 때문이야. 맞죠. 수심이 얕은 쪽으로 파도가 다 굴절해 가잖아. 모든 파동은요. 그래서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심이 얕은 쪽으로 꺾이다 보니까 파도의 에너지가 수심이 얕은 그래서 튀어나온 쪽으로 꺾여. 그래서 해안선이 이렇게 복잡해서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바다면 이렇게 튀어나온 쪽으로 파도 에너지가 휘어서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침식이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자꾸 깎이고 대신에 상대적으로 여기는 퇴적이 일어나니까 쌓이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해안선은 뭐해지는 거야? 완만해지는 거야. 됐어? 그래서 해안선이 완만해지는 것도 파동의 굴절 때문이야. 이해되겠어?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이러한 수심 차이 때문에 물결이 올 때 해안선 가까이에 오면 해안의 모양과 같은 물결의 모양을 띌 수밖에 없어. 맞지? 이것도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알겠냐?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 5만 가지를 다 연결해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 반사 법칙, 그죠? 네. 파동은 오다가 다른 물질을 만나면 무조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방향으로 반사돼서 나가는 거야. 그 반사돼서 나갈 때요. 속력이라든가 진동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아. 단지 바뀌는 건 위상이 바뀔 수 있어요. 방향도 바뀌고. 그죠? 방향도 바뀌고 위상도 바뀔 수도 있어. 그러면 공기 중에서 물로 갔을 때 물에서 반사되는 빛은 위상이 바뀌니 안 바뀌니? 바뀌어요. 그게 바뀌어.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을 만났을 때 반사될 때 그때 위상이 바뀌어. 그걸 멋진 말로 고정단 반사라고 한단 말이야. 맞아? 이런 것들이야. 되겠어?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반사 법칙은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최단의 원리에 의해서 그 경로로 밖에 갈 수가 없어. 맞지? 이런 것들이야. 그 다음에 굴절 그러면 우리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머릿속에 넣고 가야 돼. 됐어? 아지랭이 신기루 그 다음에 수심이 얕아 보이고 니 다리는 원래 짧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자, 이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들을 표현한 대표적인 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절시그리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 그때 낮과 밤의 지면의 온도 차이가 낮에는 더 뜨겁고 밤에는 더 차가운 이유가 바로 땅의 비열이 됐어. 네, 낮아서 그래요. 이런 얘기들이야. 아니, 그래서 5만 가지들을 다 생각해 보려고 해서 선생님이 정말 많은 자료하고 책을 찾아가면서 문제를 만들어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냐면 악기를 다룰 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뭘 이용하는 거다? 악기는 간섭 이용하는 거다. 되겠어? 그 간섭을 이용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났을 때 지네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현상들이 생기고 그걸 이용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정상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랬을 때 하나의 파동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파동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또 하나의 파동이 이런 식으로 오고 있다가 얘네들이 만날 거잖아. 그러면 특정한 지점에 어떤 특정한 지점에 여기에 보강이 있어? 됐어?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보강이 있어.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보강이 있어. 이 지점은 뭐밖에 안 일어나는 지점이야? 보강밖에 안 일어나는 지점이야. 자, 여기에 상세가 나타났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 상세가 나타나. 또 뭐가 나타나? 상세가 나타나.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요. 특정한 지점에 한 번 보강이면 걔는 계속 보강밖에 안 일어나. 한 번은 마루마루 보강이고 한 번은 골골 보강이고. 알겠니?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정상파가 만들어지면 실제로 특이하게 어떤 특정한 지점은 진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지점이 생겨. 거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마디.
그리고 가운데만 진폭이 커졌다 작아졌다 이질을 하는 거잖아. 네. 거기가 배야.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악기를 연주한다고 했고 이 진폭이 소리의 뭘 결정하니? 크기. 응. 세. 소리의 세기가 맞아요. 크기가 맞아요. 세기가 맞아요. 그래서 이걸 결정합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는 건 진폭이고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건 진동수. 진동수고. 그럼 내가 악기를 이용해서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해가면서 연주를 해야 될 거잖아. 되겠어? 그러면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진동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자, 같은 형이든 같은 매질이든 모든 매질에서의 속력은 어떻게 해야 돼? 일정. 일정해. 그러니까 내가 진동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뭘 조절하겠다는 거야? 파장을 조절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파장의 길이를 줄이면 진동수가 커지고 그래서 파장의 길이를 길게 하면 진동수가 작아지는 원리를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매질의 길이를 조절하잖아. 그래서 대표적으로 물이 들어있는 컵에서는요 물량 조절하죠. 맞아요.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컵에서요 얘를 진동시킬 수 있는 매질은 몇 가지가 있니? 두 가지가 있어요. 물을 진동시킬 거냐 공기를 진동시킬 거냐. 되겠어? 그 중에서 파장의 길이를 줄이면 되는데 이 파장의 길이가 곧 매질의 뭐에 의해 결정되니? 양에 의해 결정돼. 그래서 매질의 양을 줄이면 파장이 짧아지니까 진동수는 커지는 거야. 그래서 고음되는 거야.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물을 진동시키고 싶으면 이 새끼를 뭐 하면 돼? 때려요. 두드리면 돼. 그치? 공기를 진동시키면 뭐 하면 돼? 불면 돼.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요 내가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것처럼 현이 있으면 이렇게 줄이 있어. 자, 이렇게 묶여진 부분이 진동할 수 없는 마디고요. 가운데가 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줄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긴 파장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치? 이걸 우리가 기본 진동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가운데 한 군데를 눌러. 가운데 한 군데를 누르면 여기도 마디가 돼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랬을 때 요 길이가 L이라 그러면 지금 내가 만든 이 파동의 파장의 길이는 얼마니? 2L이야. 근데 얘는 파장의 길이가 얼마냐면 L이란 말이야. 그래서 보이는 F 남자니까요. 지금 내가 파장의 길이를 절반은 줄였죠. 그 얘기는 진동수를 몇 배? 2배 높였다는 얘기예요. 되겠어? 그 진동수가 커졌기 때문에 음은 고음인데 얼마나 고음이야? 라고 하면 우리 알죠. 도가 있고 한 옥타브 위가 도가 있고 또 한 옥타브 위에 도가 있어요. 이 한 옥타브 위라고 하는 소리를 내려면 진동수가 몇 배 차이가 나야 되냐면 정확하게 2배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얘 진동수가 F면 얘 진동수는 얼마야? 2F야. 그러니까 이 도의 진동수가 F라면 얘는 얼마니? 이거 2F거든. 그러니까 얘는 같은 음인데 한 옥타브 위의 음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거야. 그러면 얘를 몇 F여야 되겠니? 이거 4F여야 돼. 되겠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높낮이를 조절하는 게 악기의 원리예요. 이런 얘기 하고 있어. 알겠지? 이런 것들이야.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 그림 보시면 A하고 B라고 하는 두 개의 정상파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눈으로 보이셔야 돼요. A와 B의 뭐가 다르냐면 파장 길이가 달라요. 그쵸? A는 실제로 한 파장의 길이를 얼마로 보는 게 맞니? 2L. B는 L. 근데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줄에 다른 줄을 진동시킨 거야. 그러니까 두 개의 속력이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줄 자체가 달라. 알겠어? 자, 그러면 얘 속력을 알려면 내가 진동수를 알아야 되잖아. 그 그림을 옆에 그래프로 준 거야. 근데 신기한 거 보여? 거기에 압력 변화라고 하는 걸로. 그래서 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진동수를 알아야 되는데 왜 진동수를 알려줄 때요 진폭이 아니고 압력 변화를 줬을까요? 이 개새끼들 뒤져버린다. 소리는 파동의 분류 중에 소리 어디에 속하니? 종파이자 종파이자 탄성파. 탄성파이죠. 종파는요 어떻게 진동합니까? 소음일. 네, 밀소 이렇게 되죠. 공기가요 밀집됐다가 흩어졌다 하는 소리가 우리의 고막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고막은요 공기 압력에 의해 진동하는 거예요.
엉 같은 소리 좀 하지 말고. 이해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 꼼꼼하게 봐. 아, 소리가 종파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 고막은 그래서 공기의 압력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 진동하고 그래서 소리를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 변화가 나오는 순간 아, 소리가 종파지 라고 하는 걸 느끼셨어요. 아무것도 버리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거 다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봐. 자, A라고 하는 애가 한 번 진동하는 동안 B는 몇 번 진동하니? 1번. 지랄하지 마, 씨. 1.5. 1.5번 진동해. 되겠어? 네. A가요, 한 번 진동하는 동안 B는 1.5번 진동하는 거니까 얘네들의 진동수의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 2대 3이야. 이해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의 속력은 얼마냐면 4L이고 얘는 3L이야. 뭐 이런 거잖아. 그 줄이. 됐니? 이런 것들을 얘기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억 파장은 B가 2배가 아니고 A가 2배야 라고 하시는 게 맞고요. 현악기의 줄에서 파동의 전파 속력이 누가 빠르냐면 A가 더 빠른데 몇 배입니까? A가 B의 얼마? 3분의 4배예요. 이런 얘기 한 거고, 좁은 틈을 통과한 소리가 회절하겠죠? 네. 자, 회절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예요. 틈이 좁고 편한. 틈의 간격. 됐어? 틈의 이 간격이 뭐 할수록? 좁을수록. 하나 더. 여기를 통과하는 파장의 길이는 뭐 할수록? 길수록. 그러니까 회절 잘하는 건 누구입니까? A라는 소리라고요.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회절은 잘 퍼진다는 뜻이야. 잘 퍼지는 거야. 빛이 잘 퍼져, 소리가 잘 퍼져. 그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벽을 두고 내 친구랑 내가 얘기를 할 때요. 나는 내 친구의 얼굴 보여? 안 보여. 내 친구의 소리 들려? 네. 그건 들려. 왜? 소리하고 빛이 여기에 왔을 때 빛은 이렇게만 퍼져서 가는데 소리는 이렇게 퍼져서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회전을 누가 잘하는 거야? 소리가 잘하는 거야. 오, 놀라. 그러네. 정말 내가 욕을 장착하고 다녀야 돼. 자,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 되고요. 꼬맹아, 회절에 의해서 자, 회절이라고 하는 거 퍼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간섭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거 다 이제 기억했어. 간섭 때문에 나타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정상파. 간섭 때문에 나타나는 거 정상파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종이 보내서 위조 방지할 때 그거 이렇게 움직여 보면 색깔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CD에서 빨주노초 파란거 무지개 색깔 나타나는 것도 간섭입니다. 그래서 네, 비눗방울에서 무지개 색깔이 나타나는 거 그거 간섭이에요. 실제 공기 중에서 무지개가 나타나는 건 간섭이 아닙니다. 그건 굴절과 반사예요. 그렇죠? 실제 무지개는 굴절과 반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데 비눗방울이나 이런 거에서 나타나는 무지개는 간섭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얇은 맛 간섭. 되겠어? 원리가 달라. 됐지? 이런 것들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고요. 하늘이 푸르게 보이는 건 그건 산란이야. 됐어? 하늘의 색깔, 물 색깔이 그 색깔로 보여. 이런 거 다 산란이야. 알겠어? 이런 것들이야 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해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동의 기본적인 거 설명 안 해도 되죠? 뭐 탄성파, 비탄성파 뭐 이런 거 안 해도 돼? 됐어? 이제는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고자 하는 건 파동이 아니고 전기입니다. 그쵸? 전자기 파트에서 자,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뭐가 나타나니? 자기장이 나타나.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나타나요. 그래서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나타나는데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한 대표적인 도구가 뭐가 있냐면 이게 스피커예요. 됐어? 이게 대표적으로 뭐니? 스피커가 그래. 됐어? 네. 그 다음에 거꾸로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그것 때문에 뭐가 흘러? 유도전류가 흘러. 이거를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고 해. 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대표적인 게 마이크야, 마이크.
발전기. 되겠어? 이런 것들이야. 되겠냐? 이런 것들이야. 좀 기억을 해봐. 자, 거기에서 보시면 다이나믹 마이크와 스피커의 구조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와 스피커는 둘 다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것이지만 사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기를 이용한 거지만 얘네들이 전환되는 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다이나믹 마이크는 여기에 이렇게 진동판이 있어. 거기는 진동판을 뒤로 달아놓은 건데 원래는 위에 있고요. 여기 이렇게 되어서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스피커까지 가는 거야. 됐어? 그래서 스피커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네가 마이크에다가 대고 소리를 내잖아. 그러면 아까 그 소리라고 하는 건 압력 조절하는 거잖아. 그 압력에 의해서 이 진동판이 뭐 하냐면 들어갔다 나갔다 떨려. 근데 이 진동판 끝에 뭐가 있는 거냐면 여기에 자석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자기장을 변화시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여기 뭐가 흘러? 유도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됐어? 네. 그 유도 전류가 그대로 방향과 세기가 바뀌는 전류가 그대로 와서 스피커에 그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 때문에 여기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자기장이 만들어져. 근데 여기 스피커 옆에 있는 진동판에 쟤와 똑같은 그게 자석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자석이 만들어지면 그것 때문에 얘가 밀렸다 당겼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공기의 압력을 조절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마이크와 스피커입니다. 그때 마이크가 이용한 게 전자기 유도고요. 스피커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한 거예요. 됐어? 그러면서 이때 만들어지는 전류는요. 전류의 방향이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어요. 바뀌죠. 이 진동판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얘가 N극됐다 S극됐다 이럴 거니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주기적으로 계속 바뀌는 교류 전류가 생깁니다. 됐죠? 그리고 세기도 달라져요. 되겠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원리를 이용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가는 마이크고요. 나는 스피커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 마이크의 진동판이 진동할 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일정하다. 여기다 동그라미를 쳤으면 손가락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 손가락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요. 스피커에서 전기 신호가 소리 신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패러데이 법칙이 성립되니 라고 했는데 스피커는 패러데이 법칙하고 상관이 없어요. 패러데이 법칙은 전자기 유도를 설명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마이크의 원리야. 알겠어? 스피커의 원리가 아니야. 디귿. 나에서 스피커의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자 그러면 그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감아 보시면 됐어? 이쪽이 N극이 되잖아요. 됐어? 네. 자, N극이 되고 여기에 자석이 이렇게 N극이 있잖아요. 그러면 스피커하고 자석 사이에 서로 밀리는 힘을 받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진동판에서 자석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받는 겁니다. 청력을 받는 거니까. 납득해? 하겠어? 이런 거야. 패러다이 법칙이 식이 뭐지? 패러데이 법칙식이 뭐냐면요.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얼마나 센 전압이 생기느냐 유도 전압 구하는 식으로요. 마이너스 n에 t에 델타 파이인 거죠. 그래서 또는 마이너스 n에 t에 델타 PA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알겠어? 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은 자기장의 변화가 얼마나 센 전압 만들 수 있는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가 얼마나 센 유도 전압을 만드는지를 구하는 식이고 이 전압을 저항으로 나누면 전류의 세기를 구할 수 있다. 이거고요. 이게 바로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발전기는 이 변화량을 크게 해서 유도 전압을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되겠어?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를 크게 하는 방법은? 가면서들이 정점화. 네. 자, 실제로 노체통 속에 코일 감은 개수를 증가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자기장 세기. 자기장 파워. 네. 자기장의 변화를 크게 하는 건데 그 변화를 크게 하려면 일단 자석 자체가 자기장이 세야 돼. 또 빠르게. 빠르게. 얘를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지. 자, 근데 내가
이렇게 도치통이 있고 여기에 자석이 있어. 여기에 유도전류를 크게 하고 싶을 때 이 자석을 떨어뜨리는 위치를 높이를 높이. 넘기가 아니야. 빨리. 여기를 지나갈 때 속력이 더 빠르니까 변화량이 더 크겠죠. 그래서 네. 그러면서 이러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생기는 거잖아. 근데 그냥 알아. 에너지는 생기는 게 아니고 전환되는 거군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통과할 때 생긴 이 전기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가 전환된 거니? 운동 역학적 에너지. 그러니까 이 새끼는 떨어지면서 역학적 에너지 무조건 뭐 해야 되는 거야? 감소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 하이탑에서 이렇게 통에다가 구리를 떨어뜨리고요. 아니 자석을 떨어뜨리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 자석을 떨어뜨리는데 이게 구리통이고 여기가 플라스틱통이야.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디가 빨라? 플라스틱 통. 플라스틱. 얘는 구리는요. 그래서 전자기 유도에서 운동을 방해하는 방해로 힘을 주기 때문에 천천히 떨어져요. 맞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했었단 말이야. 기억을 좀 해봐도. 이번에 전자기 유도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걸 좀 해봐 두시면 돼요. 자기장을 변화시켜서 이걸로 유도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고 그때 반드시 자석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힘을 받고 이때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고 이게 발전기의 원리다. 사실은 이게 재작년도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재작년도에 이 문제가 나오기도 했어요. 자, 3번 볼게요. 빛의 삼원색 좋았어. 자, 빛의 두 가지 성질. 소리는 소리에 3요소가 있어요. 자, 소리의 세기, 높이, 맵시. 빛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제 색이. 빛의 세기, 색깔. 색깔. 세기를 결정하는 게 진도. 진포. 그러니까 세기를 증가시키고 싶으면 간섭 효과 일으키면 돼. 그치? 그래서 그 다음에 자, 빛의 색깔을 결정하는 건 맞아. 근데 진동수. 진동수. 그죠? 진동수입니다. 네, 빛의 색깔을 결정하는 건 진동수. 이때 진동수가 클수록 무슨 색깔? 보라색. 빛의 삼원색 중에서는 파란색. 청색. 그죠? 네, 진동수가 작을수록 빨간색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때 빛의 삼원색 A, B, C가 빨주파라는 거예요. 근데 순서는 모르겠대요. 순서는 몰라. 자, 이거는 세 번째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광전 효과. 얘 관련된 건데 광전 효과는 빛이 입자라는 걸 증명하는 거니 파동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니 입자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빛은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걸 증명하는 거야. 그러니 이렇게 금속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들이 더럽게 많지만 이 새끼는 됐어 탈출은 못해. 왜? 원자 핵 속에 있는 양성자들이 전자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탈출을 못해. 그러면 탈출하기 위해서 됐어 얘가 잡아당기는 힘을 끊어야 되니까 그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이걸 끊을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얻은 전자들만 튕겨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걸 끊을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뭘로 주겠다는 거야? 빛 에너지로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전자가 빛을 먹고 이걸 끊어서 탈출하는 거잖아. 그래서 빛 먹은 전자가 탈출을 해요. 그래서 탈출한 전자를 우리가 빛 먹은 전자, 광전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광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광전효과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러한 전자들이 그럼 탈출하기 위해서 빛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잖아. 근데 빛은 이렇게 다른 물질과 충돌하는 이 순간에 입자로 바뀌어. 그러니까 실제로 전자가 먹는 건 빛이라는 파동이 아니고 빛이라는 입자, 광자를 먹는 거야. 이해? 근데 미시 세계에서는요, 전자 하나가 먹을 수 있는 광자의 개수가 한 개밖에 없어요. 무조건 한 개밖에 못 먹어. 그러니까 여기에 빨간색 빛도 오고 여기 초록색 빛도 오고 여기 파란색 빛도 오는데 초록색 빛, 빨간색 빛, 파란색 빛 중에 진동수가 제일 작은 게 빨간색이야. 진동수가 작으면 에너지가 맞아요. 작아. 그래서 빨간색 빛은 에너지가 1이고요. 초록색 빛은 10이고요. 파란색 빛은 30이고요. 뭐 이렇다고 치자는 거야. 근데 이 새끼가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얼마냐면 이거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6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 새끼가 빨간 빛을 먹었어. 튀어나올 수 있겠니? 안 돼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A, B, C 중에 하나는 빨간색 빛이라서 그거 먹고 전자가 탈출하지 못하는 빛이 있어. 자, 그래서 빨간색 빛을 먹으면 전자는 안 나와. 초록색 빛을 먹으면 나와. 얘는 10이라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 먹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거를 끊는데 6을 쓰는 거야. 그러면 6을 쓰고 얼마 가지고 나와? 4. 그게 탈출하는 거에 전자가 갖는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얘는 4줄 만큼의 에너지 가지고 나와. 자, 그럼 파란 빛을 먹었어. 어떻게 될까? 24주. 그렇죠. 24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파란 빛 먹은 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더 클 거야. 그럼 꼬맹아 그 중에서 파란 빛이 누굴 것 같니? 거기 탈출한 후에 운동 에너지가 2제로, 2제로 이렇게 되잖아. 되겠어? 네. 거기 두 번째 보면 갑자기 2제로였다가 2제로로 되잖아. 그거 누구 때문이겠니? 네, 파란 빛인 C 때문이에요. 그래서 C라고 하는 새끼가 파란 빛이구나. 이거 먹으면 2제로만큼의 됐어 에너지 이거 가지고 나오는 거구나. 이 얘기 하는 거야. 이해해? 이해해? 이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럼 파란 빛은 알았으니까 A하고 B 중에 한 놈은 빨간색이고 한 놈은 초록색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그 중에서요. 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거기에서 세 번째 보시면 C를 계속 틀어놨거든요. 두 번째 실험을 보면 튀어나온 전자수가 몇 개냐면 2개야. 2N개. 맞아? 네. 1번 실험, 2번 실험, 3번 실험, 4번 실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A, B, C가 있는데 얘네들 키고 이거 안 켰더니 튀어나온 전자수가 N개야. 자, 전자수가 N개가 튀어나온 건 실제로 전자를 탈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광자가 N개 있었다는 거야. 그치. N개 있었다는 거야. 그쵸? 그리고 그거 먹고 튀어나올 때 에너지가 2제로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에 누군가는 초록색이고 누군가는 빨간색이야. 그렇죠? 어떤 새끼는 아예 전자를 튀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한 놈이 가지고 있는 광자수가 N개라서 그거 처먹고 전자도 N개 나왔어. 이런 얘기야.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거 틀고 이거 틀었더니 얘가 2N개가 나왔다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가 2제로라서 우리는 이걸 파란색으로 예측하고 이거 먹으면 2제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자가 나온다. 이거야. 그리고 이 중에서 얘가 만약에 빨간색이면 이게 만약에 빨간색이면 이것 때문에 탈출하는 전자수는 없어. 이것만 먹어서 튀어나올 수 있는 전자수가 2N개라는 얘기야. 됐어? 근데 만약에 이 새끼가 빨간색이면 어차피 얘는 얘가 빨간색이면 얘 때문에 탈출한 건 없잖아. 그러면 이거 먹고 탈출할 수 있는 아이가 몇 개 있다는 거야? N개. 그러면 이것도 켰으니까 이것 때문에도 N개 나오는데 2N개라는 얘기는 얘 때문에 나온 건 몇 개라는 거야? N개. 그 중에서 얘 때문에 튀어나온 건 2제로고 얘는 2제로잖아. 그 중에서 더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건 요거 쓴 거란 얘기야.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판단해야 돼. 누가 빨간색인지. 맞아? 이런 느낌이야. 그래놓고 이제 3번을 보면 이거 껐어. 그리고 이렇게 켰더니 꼬맹아 튀어나오는 전자수가 줄었어. 무조건 비가. 그렇지. 얘가 빨강이고 얘가 초록일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은 얘 때문에 튀어나온 전자수는 N개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되겠어? 얘가 N개고 얘는 없어. 이런 느낌이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요거 채워줘야죠. 어차피 파란색은 나오는 거니까 이때 튀어나오는 운동 에너지 중에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2제로야. 알겠어? 파란색 켰으니까. 됐지? 그 다음에 요거 켰어. 요거 켰어. 그 다음에 요것도 켰어. 어차피 이 새끼 켜가지고 소용이 없고 이거 N개 이거 N개니까 이거 2N개고 운동 에너지 2제로고 이렇게 된다고. 납득이 되겠어? 이거야. 됐죠? 이 광적 효과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것들은 여러분들 좀 할 필요가 있죠.
광전 효과가 아니고요. 얘를 켰더니 무슨 색깔인지 색깔을 줄 거예요. 그러면 누가 무슨 색깔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알겠어? 이런 것들을 줄 거야. 저는 광전 효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인지 이해가 되나? 그쵸? 자, 근데 그냥 넘기지 말고 1번 A의 진동수는 금속판의 문톡 진동수보다 작다 그랬는데 문톡 진동수가 뭐냐면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진동수예요. 그러면 A는요 탈출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요. 그래서 A가 가지고 있는 진동수는 문톡 진동수보다 크다예요. 알겠어? 작다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기억에 넣어야 되는 거 220로 고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는 얼마로 쓴다고? 2N. 자, 그 다음에 4번은 됐고요. 혹시 빛의 3원색 합성했을 때 색깔이 뭔지 모르면 됐어. 머리를 잘라버려. 자, 그 다음에 5번. 자, 4번에서 C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이라고 했는데 C의 세기. 자, 파란색인데 세기를 증가시킨다는 건 뭐지? 광전 효과에서요. 파란색인데 흐린 파란빛도 있는데 조명을 켜서 점점 눈부신 파란빛으로 바뀌어요. 됐어? 그게 세기를 조절하는 거잖아. 자, 파란빛인데 점점 파란빛이 눈부셔진다는 얘기는 꼬맹아 광자 하나는 조그만 꼬마 정도야. 알겠냐? 자, 이게 파란색 꼬마 정도 하나야. 얘가 낼 수 있는 에너지는 이거밖에 없어. 근데 파란 빛을 점점 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많이 키워. 그렇죠. 많이 키면 되죠. 그러니까 눈부신 파란빛은 광자 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파란빛의 세기를 세게 하면 탈출할 수 있는 전자수의 개수가 점점 증가한다는 거야. 알겠어?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배우실 겁니다. 네, 넘어가죠. 자, 네 번째 보시면 RFAD가 근거리 통신이에요. 그래서 네, 이 근거리 통신은 다 뭐 이용한 거야? 저기서 전자기유도. 전자기유. 전자기유도 이용한 거고 그때 통신할 때 쓰는 전자기파가 전파예요. 전파예요. 알겠어? 전파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기억 보시면 단말기와 교통카드 사이에 사용되는 전자기파는 가시광선이 아니고 전파 영역이야. 전파. 근데 왜 하필이면 전파 사는 거예요? 전파를 사용해야만 회전을 잘하니까. 에어컨은 못 쓰는 거예요. 아, 이 리모컨은 적외선 쓰는 거고요. 아, 얘는요 전파 쓰는 거예요. 통신을 위한 거. 알겠어? 통신들은 다 전파 사용하는 거야. 자, 근데 이때요. 이렇게 우리 버스 카드하고 내 버스 카드하고 사이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건데 여러분들 그 버스 카드 보면 이제 금속으로 뭐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어. 여기를 까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코일 감겨져 있어. 그리고 단말기에는 끊임없이 여기 교류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 자기장을 계속 변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갖다 대면 얘가 자기장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면서 돈이 띵 하고 찍히는 거야. 되겠어? 네. 그래서 이게 바로 근거리 통신의 원리고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거다. 알겠어? 네. 자, 그래서 니은 보시면 교통카드 IC 칩에는 자기적 성질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코일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야, 자기적 성질로 정보 저장했던 게 뭔 줄 알아? 옛날에 신용카드. 옛날에 신용카드 보면 거기 마그네틱 그죠? 그게 복제도 쉽고요. 정보도 쉽게 자석 갖다 대면 없어지고 그래서 요즘은 마그네틱으로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다 전기 신호로 저장합니다. 네. 디귿. 교통카드는 전자기 유도 이용했다. 당연합니다. CD 같은 건 뭘로 저장해요? 뭐? CD 같은 건 뭘로 저장하는 거예요? 시계가 뭐? CD. CD. 아, CD는 빛으로. CD하고 DVD는 그래서 그 정보를 빛으로 돼서 정보를 입력하고 그걸 방출하는 건데 뭐냐면 그 레이저로 쏘는 거예요. 레이저로 쏘는데 그 레이저의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정보를 얼마나 촘촘하게 기록할 수 있느냐요. 그래서 이제 CD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레이저를 쏘면서 여기에 이렇게 홈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게 홈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0, 0, 0, 그 다음에 1. 컴퓨터 언어야.
됐어? 이렇게 놓고 나중에 정보를 읽을 때는 여기다가 빛을 쏘면 됐어? 여기서 반사되는 빛과 여기서 반사되는 빛이 다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홈이 파였다 안 파였다 그거 0, 1, 0, 1 이거 읽어내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CD하고 DVD는 빛으로 정보를 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은 자석이 회전하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자전거의 발전기 구조를 나타낸 겁니다. 이거 뭐 이용한다고요? 전자기 유도 이용한다고요. 자, 그랬을 때 자석의 운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뀝니까?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 자명합니다. 자석이 회전할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변하니까 됐어? 그것 때문에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거고요. 회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자기장의 변화가 커지기 때문에 유도 전력이 크게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6번에서 걸리셨어요. 6, 7, 8, 뭐 이제 다 이제 똑같은 거죠. 자, 이제 파동 파트의 대표적인 거 했어. 전기 파트의 대표적인 거 했어. 이제 역학으로 왔습니다. 역학으로 왔는데 그 역학 중에서 저는 일의 원리, 다시 말해요 돌림힘, 다시 말해요 도구를 사용하는 목적 이거거든요. 자, 실제로 도구는 돌림힘을 이용한 거예요. 맞아요.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돌림힘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벽면에 막대기를 이렇게 해놓고 중심 경첩을 이렇게 잡아서 그래서 여기를 받침점 회전축으로 하고 내가 여기로부터 이만큼 R 2m 떨어진 곳에 수직 방향으로 누르는 힘이 있어요. F10N 그렇게 줬더니 이 새끼가 이렇게 회전해서 이렇게 왔어요. 맞죠? 자, 이렇게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돌림힘은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곱한 값이야. 그래서 이 새끼는요 2m 곱하기 10N 해서 돌림힘이 20Nm입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이 돌림힘을 이용한 대표적인 게 우리가 타고 있는 시소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시소에서 80kg짜리 앞바다요 받침점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앉아서 꾹 누르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돌림힘을 부시는 겁니다. 근데 그쪽으로 회전하지 않게 맞은편에 꼬맹이가 앉습니다. 20kg짜리가 자,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앉아서 눌러야 돌림힘 평형이 됩니까? 4m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힘의 비율과 거리 비율이 뭐하다? 반비례한다. 맞냐? 자,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한 상태를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하냐면 돌림힘 평형 상태라고 하는데 그 돌림힘 평형 상태만 유지된 게 아니고 이 새끼는 움직이지도 않아. 회전도 안 하지만 이동도 안 하. 그러면 얘는 무슨 평형? 힘의 평형도 성립하고 있는 중이야. 진짜? 요거 80, 이거 20 합쳐서 100kg가 누르잖아. 누르기만 하는데 어떻게 힘의 평형이야? 수직감. 받치는 힘이 있어요. 받친 때가 이 막대기를 이렇게 들어 올리죠. 얼마? 100kg에 해당되는 힘. 맞아요. 그래서 항상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요. 돌림의 평형과 힘의 평형을 동시에 만족하기 때문에 정지되어 있는 거야. 됐어? 돌림의 평형과 힘의 평형을 동시에 만족한 상태를 멋진 말로 우리는 역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이걸 써서 그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천장에 고정도로래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선생님이 막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어서 책에 있는 문제를 잘 못 풀고 있어요. 근데 그 책에 있는 문제가 되게 그냥 지식적인 부분을 묻는 거라서 그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선생님이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하고 있어. 책은 여러분들이 푸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가 진도 나가는 마지막 주입니다. 다이어리는 이제 마지막 기간입니다. 긴장만. 뭐 이래요. 자, 이때 요 실을 P라고 하고 요 실을 Q라고 했는데 이 두 실은 같은 실가닥이 아니니까 받는 힘의 크기가 반드시 같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실에 걸려있는 장력을 각각 구해줘 라고 했는데 여기 힌트 하나를 줬어요. 그림 바로 위에 막대가 A를 미는 힘. 막대가 A를 미는 힘이 2분의 1 mg인 거예요. 그렇죠? 자,
자, 근데 이거 전체적으로 이 상태로 정지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럴 거면 얘만 봐. 정지되어 있대. 지구가 얘를 잡아당겨. mg로. 그럼 정지되어 있으려면 위로 mg가 필요합니다. 근데 얘가 막대가 얘를 미는 힘이 2분의 1 mg죠. 그럼 나머지 2분의 1 mg가 이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이어야 됩니다. 이 실이 같은 가닥이기 때문에 그래서 P의 장력이 2분의 1 mg니까 요걸 땡기는 힘이 2분의 1 mg라는 얘기입니다. 병신들아. 맞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 놓고 보시면 아하,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시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요. 그래서 이쪽에서 들어올리는 힘 2분의 1 mg. 그리고 이 새끼가 바닥을 여기를 누르는 힘이 얼마일까? 2분의 1. 2분의 1 mg. 2분의 1 mg야 이 새끼야. 네. 맞아요. 네, 2분의 1 mg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잡아당기는 힘이 라지 mg죠. 네. 그리고 이게 드는 힘이 이제 또 Q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힘의 평형도 성립해야 되니까 이거 두 개 합방값이 얘랑 같아야 되니까 이 힘은 라지 mg의 크기인 거죠. 맞죠.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힘의 평형을 통해서 Q라고 하는 장력이 라지 mg라는 걸 알아냈어. 그 다음에 돌림의 평형을 쓸 건데 오맹아, 평형 상태에서는요. 어디를 힘이 작용하는 모든 지점 중 아무 지점이나를 받침점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러면 이제 나는 여기를 받침점으로 둘 거예요. 라지 m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미지수 두 개를 다 살리면 방정식 하나로 못 풀어요. 미지수 한 줄을 줄이려고요. 그래서 여기를 받침점으로 놓으면 받침점에 작용하는 힘은 물질을 회전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돌림힘은 이 세 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얘네들은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주고 얘만 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돌림힘 평형입니다. 자, 그죠?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과 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같다고 볼 건데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은 얘하고 얘가 만드는 거니까 2분의 1 mg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입니까? 2mg 더하기 라지 mg 곱하기 L는 그 다음에 저 새끼 2분의 1 mg 곱하기 얼마? 3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 m 더하기 라지 m은 얼마입니까? 2분의 3m이죠. 그래서 라지 m의 전체가 2분의 1 m이죠. 그래서 이게 2분의 1 m이니까 얘가 작용하는 장력이 2분의 1 mg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의 장력과 이쪽의 장력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 그래서 1대 2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 왔습니다. 자, 7번은 여러분들이 푸시고요. 넘겨서 8번 하죠.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거기 부적 있잖아요. 이것까지 한번 써보자. 8번. 이렇게 벽면에 실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긴 막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실이 있고 여기에 작은 막대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막대기에 여기에 V이고 이 로이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V이고 이 로이네가 있는데 얘가 물속에 들어가 있고 물의 밀도는 모르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매달려 있는데 이 새끼는 3루고 얘 부피는 V 다시 모르고 뭐 이런 얘기야.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요 길이가요 1대 2고요. 이게 3대 2라고 하는 건데 이거 말고 힌트는 없고요. 막대기의 무게는 무시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보면 이 자체가 모빌 돌림이 길이비가 몇 대면 1대 2면 힘의 비는 2대 1이니까 여기에서 얘를 잡아당기는 이 힘 무게는 그래서 로 VG죠.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2로 VG 만큼 당기니까 그래서 힘의 비가 2대 1이어야 되니까 여기를 당기는 힘이 얼마냐면 로 VG여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 새끼의 무게가 2로 VG니까 불여. 되겠어? 부력의 크기가 얼마만큼 생겨야 돼? 로 VG만큼 생겨야 돼. 근데 얘 부피가 V2고요. 중력과 속도 이거니까 되겠어? 이 물의 밀도가 로였다는 얘기입니다. 납득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됐을 때 이 막대기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은 얘하고 얘죠. 얼마? 3로 VG예요. 그래서 여기 실에 걸려있는 힘이 3로 VG죠. 근데 길이가 몇 대 몇이냐면 3대 2니까 힘의 비는 2대 3이란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이쪽에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여야 되냐면 4.5로 VG여야 된다는 얘기야. 네네네. 납득해? 그러니 여기에 V 다시라고 하는 부피의 크기가 얼마냐면 1.5. 그쵸. 얘 부피가 1.5 V여야 된다는 얘기죠. 되겠어? 그러면 여기서 내리는 힘 요거 두 개 더하면 이 장력이어야죠. 네. 그러니까 이 장력의 크기가 얼마여야 되냐면 7.5로 VG여야 된다는 얘기죠. 네네네. 이네? 그래서 답이 1번이라고요. 이해는 해야 돼요. 2번이 니은이 이해는 해야 돼요. P와 Q를 연결한 실이 P와 Q를 연결한 실이 P와 Q를 연결한 실이 네네네. P와 Q를 연결한 실? 어? 아, 이게 잘못 나온 거 P와 Q를 연결한 실은 얘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나 얘인 줄 알았어. P와 Q를 연결한 실 얘요. 그럼 맞네요. 답이 3번 맞네요. 다행이다. 아, 틀린 거 넣었어. 네, 틀린 답은 없었어요. 내가 틀린 거 같어. 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10번 할 수 있지? 네. 맞아? 네. 의심하지 않아도 돼? 네.